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 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의견과 부모가 오죽 그랬으면 자식이 그랬겠느냐 등의 의견으로 갈립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의 행동이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적으로 보면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나 시간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친구와 지인에게는 고민도 말하고 서슴없이 행동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모들은 자신의 힘든 점을 자녀에게 털어놓기 어렵고 자녀들은 자신의 고민을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이렇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다고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야말로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 없다면 쉽게 깨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퇴 후에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라.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게 한없이 베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렵다고 하면 지나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없기도 하죠. 물론 자녀가 정말 파탄나기 직전이라면 도와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간혹 나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은퇴 후에 노후자금까지 다 주면서까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간사한 동물입니다. 내 자녀라고 예외는 아니죠.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성인이 되고 나서도 물심양면 뼈가 부서져라 지원해주고 키웠는데 나의 노후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핵가족 시대로 1인 가구 시대에 돌입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흐려지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부모도 자녀가 다 큰 성인이 되었다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죽는 소리 해가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막상 도와주고 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며 현상이지만 늙은 부모를 모시고 찾아오는 자녀는 대부분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음에도 독거노인으로 굶어주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 수급조차 받지 못해 굶어 죽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은퇴 후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만들어 놓았다면 그 돈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고 오롯이 나와 배우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하나도 없는 부모에게 자식은 더욱 매정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시고 은퇴 이후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저도 은퇴 후 무엇을 할까 하다가 철학으로 제가 살아온 삶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강의도 하고 스터디도 운영하며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도 하나도 못했던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기에 여러분도 충분히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소하게 10만원, 20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찾고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녀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삶은 준비된 체력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언론기관에서 30-40대 남녀에게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다음 보기 중 가장 부담되는 부모의 경우는 이었습니다. 많은 항목이 있었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로 아픈 부모가 1위에 뽑혔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연히 우리의 몸은 병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도 생기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많게 되죠. 물론 모든 자녀가 병든 부모를 외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퍽퍽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병든 부모,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부모,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부모를 외면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으며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체력을 만들고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병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기본적인 체력이나 몸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소에 10,000보 이상 걷는 것을 생활화하고 적당한 무게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나가고 잡아주는 근육이 없기에 넘어지거나 삐끗하면 쉽게 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리로 건강하게 살면서 자다가 죽는 것이 가장 호상이라고도 하듯이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호상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보다 죽음이 가까운 나이이며 일을 벌리기보다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꾸준하고 철저한 건강 관리를 통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끝까지 자녀에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욕심을 버릴수록 자녀와 가까워진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성장하면서 받는 행복, 이것들이 너무 좋아서 장성한 자녀에게 욕심을 가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라도 무조건 나에게 잘해야 해. 너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면서 며느리나 사위한테 불만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아이는 착한데 며느리 때문이야 혹은 사위 때문이야 라면서 계속 소유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면 과연 자녀의 삶이 행복할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한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가 넘은 성인의 자녀라면 나의 욕심은 버리고 뒤에서 자녀의 인생을 응원해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자세인 줄 압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의 성인 자녀에게 이전과 같은 욕심을 가지고 내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속하고 욕심으로 가두면 가둘수록 더욱 벗어나려 하며 정서적으로도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자녀에게 욕심을 버리고 현명한 조언으로 길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의 삶에 감사함으로 살아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매일 매순간 불평불만을 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찾아가면 부정적인 영향만 받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에 점점 찾아뵙는 횟수가 줄게 되고 그렇게 발걸음이 끊기게 됩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긍정적이며 감사의 말을 하는 부모라면 찾아뵙는 순간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의 휴식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루를 살게 되면 나의 삶이 더욱 긍정적으로 밝게 변화되게 됩니다. 부정적인 일이 들어와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친다면 우주의 기운이 당신에게 감사한 일들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니 뭔가 이상하고 사이비 같지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인간은 아주 작은 생명체이며 우주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함은 우주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주문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힘드시나요? 내가 불평불만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생기 있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며 그 감사함의 에너지를 자녀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클린한 식습관을 가져라.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삶으로 직결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술과 담배를 즐긴다면 먹은 그것들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병원 신세가 되고 아픈 삶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웰빙 푸드,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먹으며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면 나의 삶과 하루가 건강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닭가슴살만 먹고 계란만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여 클린하게 먹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는 트레이너가 아니고 전문 운동인이 아니기에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단이 더욱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 좋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적당량을 먹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자녀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게 되고 나의 남은 삶도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부모가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건강한 체력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무엇보다 현재의 삶에 감사한 삶을 살 때 나의 인생도 빛나며 자녀로 하여금 부담 없이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하나씩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하나씩 바꾸어도 5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5개월로 나의 남은 30년이 더욱 행복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더욱 현명한 부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